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양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양시장의 음봉입니다. 하락하기는 하는데 오전보다는 낙폭을 좀 만회하는 흐름으로 양시장 0.5% 안팎의 하락권으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46%, 2503.41포인트 선에서 종가 예상되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11포인트 하락입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날 잠시 보합을 기록했고 나머지 이 월화, 목금 나란히 좀 4거래일 연속해서 밀리면서요. 주간 기준으로는 낙폭이 깊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주간 3.6%가량의 하락으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한 때는 2,500선이 이탈되기도 했었죠. 그래도 2,500선은 지지를 종가상으로는 지지를 해주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주간 기준으로는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부터 하락세가 이어져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된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0.5% 하락하면서 856.4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자면은 자그마치 4.6%의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주초에는 거의 900선 언저리였는데요. 오늘 850선 부근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인데 오늘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에 하루짜리 시세도 아니고 반나절짜리 시세를 만드는 종목이 많습니다. 오전에 갭상승 출발해도 오후까지 지키지 못하는 종목도 상당수 나오는데요. 오늘 오후 오전을 관통해서 계속 좋은 쪽은 정치 테마입니다. 장 초반에는 야권 주자든 여권 주자든 할 것 없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다면 현재는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히 강하고요.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그 밖에 이 인물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장 초반에는 중입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일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오전까지도 강했는데 지금 중입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강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경우 늘어나고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쪽 로봇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성원만 상한가인데요. 정치 테마입니다. 그 밖에도 남선알미늄 우선주라든지 SG글로벌 이런 쪽 남선알미늄 다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와보시면 이렌시스 있고요. PM풍량과 AB프로바이오, 이원컴포텍 그리고 위더스제야 총 5종목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PM풍량도 정치 테마입니다. 이 종목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는데 시세 상당히 강하게 분출이 됐고요. 이렌시스를 보시면은 로봇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로봇 투발주자입니다. 근래 이 로봇과 관련된 내용 내놓으면서 시세를 분출했던 이렌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로봇주들 오후장 슬슬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대 그리고 뉴로메카도 장중한 때 7% 정도 올랐고요. 지금은 4%가량 오름세 보여주며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반면에 아침에 개장할 즈음에 봐드렸던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23%나 급등했지만 현재는 보합에 그치고 있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같이 묶였었죠. 지금 13%의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중입자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번 주에 강력했던 시세에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상승불이 중간중간 보입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이번 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FOMC 있기 전부터 상당히 좀 많이 눌려있고 시장의 자금도 한산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FOMC 이후에도 그 여전한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여러모로 좀 힘들었던 한 주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그래서요. 우리만 힘들었던 건 아니죠. 오늘장 어떻게 좀 마감되는지 먼저 일본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종가 보시죠. 오늘 장에서 일본 증시 움직임 보기에 앞서서 예전에 이번 주 일본 증시도 우리 증시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0.52% 우리 증시랑 낙폭이 좀 비슷하네요. 이 정도 밀리면서 32,402.41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33,000엔 내주고 나서 계속 뒷걸음질 치는 모습 쉽게 바닥을 잡지 못하는 양상 일본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상승불을 켜고 있네요. 중국은 좋습니다. 후반에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1% 넘는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확인하겠습니다. 1.46% 오름세 나타내면서 현재는 3,120
229.8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 잠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상승 쪽으로 확실하게 좀 가닥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에 촉각이 맞춰지면서 오전에는 다소 좀 눈치를 보는 양상이었는데요. 후반 점점 강해지는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강한 움직임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중국 증시 맞춰야지 좀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이 정도의 해석 나오고 있는데 중국 내부적으로도 어떤 재료가 있는지는 조금 더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심천입니다. 심천 2%에 육박하는 강한 상승입니다. 1177.47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한중일 가운데 중국 증시 유달리 돋보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가면서 증시가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패턴은 환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는 1341원까지 오르면서 밴드 상산을 뚫어내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슬슬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장 2원 90전 하락입니다. 1336원 80전에 거래 마치면서 원달러 환율 4거래일 만에 일단 상승 움직임 멈춤 상태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맞췄는지 보겠습니다. 쉐어센터 다녀오시죠. 네, FOMC의 후폭풍이 이번 주 마지막까지 시작을 짓눌렀습니다. 뒤로 갈수록 낙폭을 좀 줄여주기는 했지만 아쉽게도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자, 그러면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연이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27% 밀려나는 흐름이었고요. 포인트로 6.8포인트 내렸습니다. 종가 보시면 2,500선은 지켜줬죠. 2,508.1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톡에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1% 가까이 뚝 떨어지게 됐죠. 그 뒤로 장 초반에 2,486포인트로 저점이 나왔고요. 10시 넘어서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약법권 수준에서 쭉 횡보하다가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그렇지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1,200억 원가량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 쪽에서도 1,000억 원가량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2,000억 원 이상 개인은 순매수세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확연히 하락업 쪽이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이 운수 창고입니다. 1.69% 내리면서 장을 마쳤는데 며칠 전 운임지수 상승으로 강세 나왔던 해운주들 이쪽이 크게 좀 밀리게 되면서 업종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건설과 유통업종 이쪽이 나란히 1.1% 내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의약품업종이 0.98%, 1% 가까이 내림세였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 0.8%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먼저 보시면 금융 관련 업종 정도가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보험 업종이 0.7% 가장 강했고요. 그리고 금융업이 0.3%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와 통신 0.12% 정도 미미한 상승을 보였고 전기전자도 0.06%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내내 고전했던 반도체 투톱인데요. 오늘도 밀리나 싶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좀 올라왔죠. 결국 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약간은 밀렸죠. 0.15% 약세입니다. 68,8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0.69% 올리면서 오늘장 종가는 117,3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차전지 쪽은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했죠. LG에너지솔루션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리포트도 나오는데 일단 주가는 올렸습니다. 0.82% 상승이죠. 49만 1,0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삼성 SDI로 가보시면 연중 최저치죠. 전장 대비 0.9% 또 밀렸습니다. 53만 3,000원에서 오늘장 종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LG화학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52주 신저가 기록이 됐습니다.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 오늘도 1.5%를 내리면서 51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 먼저 보시면요. 홀딩스가 1.39% 내렸습니다. 56만 9천 원에서 오늘장 종가가 나왔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역시 40만 원대 회복해주지 못했습니다. 0.5% 밀리면서 39만 6천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자동차주들을 보시면 시장 대비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죠.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약법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9만 1,500원이었고요. 그리고 기아는 소폭이지만 올랐죠. 0.5% 상승하면서 기아가 8만 200원, 8만 원대 위에서 종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0.63% 올랐습니다. 23만 9,5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KB금융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 대비 괜찮았죠. 0.35% 상승 마감됐고 반면에 셀트리온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2% 넘게 내렸고요. 13만 9,3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오늘은 정치 테마주들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 보시면 증시에서는 이재명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동신건설이 특히 많이 밀렸죠. 21% 급락하면서 14,95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에이텍이 15%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9,500원대에서 장 마쳤고요. 토탈소프트가 9.75%, CS와 코이즈는 6% 안팎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야권의 유력 정치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좀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관련주들 주가 급격하게 움직였는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이쪽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는 시가 대비 좀 약세로 맞췄다는 점 말씀을 드리죠. 그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게 사실 부국철강입니다. 상한가로 직행했다가 장 후반 들어서 급하게 상승폭을 반납시키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종가 보시면 15% 올렸고요. 3,780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서원 같은 종목은 후반 들어서 더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죠.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1,961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음봉 기록이 됐죠. 남선알미늄, 남아토건이 4에서 5%대 강세 마감이 됐고 이월드, 남성 같은 종목도 강세로 장을 마치긴 했지만 시가 대비해서는 모두 좀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주들이 오늘장 들어올리는 흐름이었는데 자 후반 들어서는 오히려 이낙연 관련주보다도 더 강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보시다시피 PM풍년 이 종목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9,170원에 장을 마쳤고요. SG글로벌이 10% 그리고 CCS 17%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메런과 대연 같은 종목도 움직였는데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못했죠. 4%대 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 이쪽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죠. 오전장만 해도 노을이 20% 그리고 태양금속과 오퍼스넷이 각각 10%가량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에는 힘이 상당히 좀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종가 보겠습니다. 노을은 6% 올리면서 11,120원에 장 마쳤고요. 태양금속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시켰습니다. 0.6% 올리는 데 그쳤고 3,200원에 장 마쳤죠. 오파스넷은 오히려 하락으로 돌렸습니다. 4% 내려가면서 14,92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엿새째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오늘장 전장 대비해서는 낙폭이 더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일단 오늘도 0.39% 소폭이지만 밀리면서 장을 마쳤죠. 포인트로는 3포인트를 뺐고요. 오늘장 종가는 857.3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거래소와 비슷했습니다. 뚜렷하게 하락 출발했고요. 등락을 약간 좀 주다가
10시 무렵부터는 낙폭을 거의 다 좀 줄여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횡보세를 보이면서 흘러갔는데 이 하락권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됐고요. 상승으로 돌리지 못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관 쪽에서는 오후로 오면서 매수 우위로 돌려놨습니다만 개인이 반대로 매수에서 매도 우위로 가면서 지수를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요. 기관이 579억 원 순매수로 장을 마치게 됐죠. 하지만 외국인이 1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도 매도로 돌렸습니다. 개인은 3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주들 먼저 볼 텐데 에코프로 그룹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제는 에코프로가 위로 가더니 오늘장은 BM이 상승을 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 1.5% 올렸죠. 28만 7천 원에 장 마쳤고요. 반대로 에코프로가 오늘은 내렸습니다. 1.4% 내림세로 95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와 LNF가 오늘은 방향이 좀 엇갈렸죠. 포스코 DX는 1.5% 뚜렷하게 내렸고요. 그리고 LNF가 반대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내려와 있던 LNF가 더 내려오지 않는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LNF는 0.6% 올리면서 18만 원대 회복해 줬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은 대체로 좀 부진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모두 하락이었고요. HLB 정도가 보합권에서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알테오젠이었습니다.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내려가다가 하루 만에 다시 오르더니 다시 오늘은 하루 만에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낙폭도 제법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종가 보시면요. 알테오젠은 전장 대비 뚜렷한 하락으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죠. 알테오젠 종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리스트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장 5% 넘게 강하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AI 대장주인 루닛도 뚜렷한 하락으로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루닛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3% 가까이 내려갔죠. 20만 1,0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로봇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청약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소위 따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로봇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래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죠. 일단 종가 확인해 보시면 이렌시스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오늘장 종가까지도 역시 상한가 유지를 해줬죠. 4,56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 밖에 SPG 16% 4만 원대 위로 갔습니다. TPC 글로벌이 13%대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나머지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상승 탄력이 아주 돋보이진 않았죠. 유진 로봇 정도는 6.5% 강세 마감됐고요. 나머지는 3에서 4% 정도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재미가 없었지만 개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상당히 좀 나왔습니다. 그 관련주들 종가 좀 묶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더스 제약인데요. 세계 최초 탈모 치료 지속형 주사제의 대량 생산 준비를 갖췄다라는 소식,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9,900원에서 그대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오늘장 강세 나왔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 대화제약 같은 종목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림 CIS의 치매 치료제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AI 진단 관련 키워드로 요즘에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장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오늘장도 보시면 21% 급등세 확인됐죠. 29,15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의료 AI라든지 의료기기 쪽 이런 관련된 종목들 강세 종목들이 상당히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비올 5.6% 올랐고요. 지니너스가 7%대 강세 4,335원에 장을 마쳤죠. 바이오 다일은 4.6% 오르면서 59,0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